이게 난이도가 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조금 그 질문이 있다면은 그 도중 중에 좀 얘기하세요. 알겠죠? 이제 배워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적분이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리고 fx, dx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정적분 그러니까 넓이를 A부터 B까지 이제 함수 fx의 이제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보통의 정적분인데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하면서 요 지금 이제 아래 끝하고 윗 끝 얘네들을 함수 관계로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적분 기본 관계를 기본 정리를 좀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넓이에 관한 함수를 만드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보통 x라고 해가지고 이제 x가 이제 보통 이제 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인테그랄 요 gx부터 fx까지 그리고 요 뒤에 있는 피적분 함수는 ft, dt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넓이에 관한 함수를 이 아래 끝하고 위 끝을 지금 x에 관한 함수로 둬가지고 얘를 이 넓이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한다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식 표현이 되는 거냐면은 넓이에 관한 이제 함수 형태가 되는 거죠. 함수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할 거냐면 미분을 해볼 거예요. 미분. 그럼 얘를 만약에 이제 그럼 x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sx라고 하는 애를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의를 해봤더니 우리가 만약에 그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거의 그 원시함수를 만약에 ft라고 뒀을 때 이 ft라고 두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fx라고 gx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형태가 폼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데 이 원시함수를 ft라고 부르면 f에다가 fx를 집어넣고 빼기 f에다가 gx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빼주는 거를 미분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폼 형태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각각을 미분한 형태가 나오니까 얘를 미분한 형태가 되니까 f 프라임 fx 마이너스 f' gx가 돼서 실제로 얘가 이제 미분이 될 때 f의 fx 여기 지금 한번 이게 세우기 똑같네. 이거 좀 바꿔줄게요.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hx로 바꿉시다. 그냥 hx로 이거 여기를 낮에 hx로 바꿉시다. 낮에 hx 그러니까 지금 h't가 지금 h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hfx 곱하기 f'x 빼기 자 hgx 곱하기 g'x 이런 형태 폼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그러면 원래 함수에다가 그냥 요 윗끝과 아래끝을 집어넣고 얘네들을 한 번씩 미분해줘서 곱하기 형태로 표현해주면 된다. 요게 이제 그 넓이하고 정적분 그 이제 그 미분 사이의 관계, 도함수 사이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그 봐보면 거기 봐보면 자 이제 문제가 한번 좀 따져보면은 그 위에 게 이제 그 얘기고 그래서 정적분은 정의함수 도함수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1번은 자 문제 예제 한번 풀세지 1번에 보면 지금 형태 폼이 어떤 개념 1부터 x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의 dt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 미분해달라 도함수에. 그럼 이거 넓이로 정의된 함수의 도함수니까 얘를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해달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여기 피적분 함수식에다가 x를 그냥 대입만 해주고 어차피 x를 미분해주면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애는 지금 얘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답이 돼버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자 인테그랄 2부터 x 제곱까지 자 코사인 t dt 그럼 얘도 이제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x 제곱을 그대로 t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코사인 x 제곱이 되고요. 대신 얘를 한번 미분해 주니까 2x가 뒤에다 붙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된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번도 이제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라이프니츠 규칙을 활용한 자 규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그 문제 좀 한번 이제 풀어볼 건데, 자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0부터 x 제곱까지 사인 자 xt dt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얘네들하고 지금 다른 점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다른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안에 피적분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우리가 지금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피적분 함수들이 다 지금 뭐였냐면 t에 관한 변수들이었거든요. 그죠? 다 t에 관한 변수들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섞여져 있다? x가 x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x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이게 어쨌든 미분을 할 때 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자 이제 계산을 하느냐? 자 이거를 라이프니츠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일반적인 폼 형태를 좀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면, 자 인테그랄 만약에 윗끝과 아랫끝이 자 gx하고 fx로 나와 있고,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h 함수인데 문제는 요 안에 변수가 x하고 t 이렇게 두 개 변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 t에 관한 변수로 지금 적분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거를 이제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라이프니츠 규칙에 따르면 자요 식은 어떻게 이제 해주면 되냐면, 일단 t에 대해서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hx에다가 fx 집어넣고 자 곱하기 f 프라임 x 빼기 자 hx에다가 요 지금 저 gx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g 프라임 x 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테그랄 자 gx분의 자 fx 자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자 이 함수를 t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주는 거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는 거야. 근데 거기 지금 변수가 잘못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x라 돼 있죠. 그 지금 이렇게 써져 있지. 맨 밑에 x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이거를 t로 좀 바꿔주세요. t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거를 t.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를 x는 그냥 숫자이고 t만 변수인 거야. 그래서 t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ht 그거를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 요렇게 표현을 해요. ht 자요 이제 xt dt 자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보다 x는 숫자이고 t에 대한 변수이다. 그래서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준 형태를 뒤에다 붙여준다.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 규칙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그 문제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1, 2번.
이렇게 1번부터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볼게. 요 폼을 잘 이용을 해야 돼. 알겠죠? 이 쓸 때 이게 그 폼을 그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좀 그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문제 1번을 한번 봐보면 자 얘가 지금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준다? 6t 세제곱의 t에다가 x 5제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t에다가 x 5제곱 집어넣어주면은 이 뒤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세제곱이고 거기에 곱하기 그 이제 t x 5제곱이니까 미분해주면 5x 4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30에 x에 19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 1 집어넣으면 30이 되더라. 요게 이제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 형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대로 자, 따라 한번 해보면은 자 얘를 이제 미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t에 대해서 요 x제곱을 그대로 대입을 하는 과정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보면 얘가 지금 t변수이고 얘가 지금 t변수인데 t변수에 지금 fx하고 gx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냥 똑같은 거야. 앞이랑.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사인 x에다가 t의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가 x제곱으로 바뀌는 거겠죠. 대신 거기 이제 뭘 붙여준다? 요거를 미분한 형태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2x가 들어간다. 그죠? 빼기.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숫자 값이니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뒤쪽으로 0부터 x제곱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자, t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 돼요.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요?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코사인 xt.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변수가 코사인 x는 맞는데 뭐가 빠졌어? EX. 여기 가보면 EX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X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요 안쪽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하나 나와야지. 그죠? 그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X가 나와야지, X가. 그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T에 대해서 이제 얘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T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형태가 폼이 사인의 xt가 되겠죠? 그죠? 얘를 미분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0부터 x제곱까지 집어넣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니까 2x 사인의 x 세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얘는 사인의 x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남는 건 그보다 얘가 2x 플러스 1의 전체 사인의 x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죠? 식 계산식. 그래서 1값 집어넣어주면은 3사인 1이 정답이 그죠? 네. 정답 해보세요. 그래서 이 형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기출문제예요. 요 두 번째, 요 이제 지금 미분하는 문제 유형이 기출문제 유형에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알프니치.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정적분과 도함수 관련돼서 멘트가 하나 나왔고 뒤로 넘어가서 정적분과 이제 무한함수인데 여기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제 할수록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 정적분과 이제 무한함수를 이제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결국에는 이제 정적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로 보면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스타 곱하기 델타 xk
자,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임의대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조금 이제 개념 수학적 개념 좀 들어가면은 자, 만약에 A부터 B까지 이제 분할 P가 자 x0 자 이건 이제 A점이겠죠. 이렇게 해서 자, xk xn이 이제 B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n분할을 했을 때, 등분할이 아니라 n분할을 했을 때. 자, 우리가 델타 xk라고 하는 애는 자, xk에서 xk-1 요를 빼줘.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따지면 이게 가로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로의 자, 길이를 표현하는 게 델타 xk. 그죠? 그 다음에 자, xk 스타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은 어디에 들어가는 애가 xk-1이라고 xk 사이의 소패권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임의의 점이라고 했을 때 그때 얘가 그럼 역할이 그럼 fxk는 뭐예요? 지금 k-스타는 역할이 뭐다? 얘가 그 이제 높이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곱하기 높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지금 뭐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죠?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그죠? 그거를 이제 다 더한 다음에 이제 그 개수, 이제 분할점의 개수를 무한히 늘려줬을 때 그게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fx dx였다. 요게 저번 시간에 배운 개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할 건데 근데 어떻게 보통 이제 활용을 하느냐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분할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이제 문제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문제 유형이 이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 분할점들을 등분할로 줘서 식을 세우게끔 만들어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형태의 폼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 등분할일 때에 이 지금 이 식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정의를 해야 되느냐? 그럼 P를 어떻게 넣어야 돼요? P를 등분할을 해야 되니까 얘가 x0가 똑같이 a가 되고요. 자, 쭉 넘어가서 그럼 k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 k번째는 a에다가 n분의 b-a를 빼준 거에 k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죠? 지금 xk가 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제 그 xn이 이제 b가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분할을 했을 때,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자 xk 스타는 임의의 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주냐면은 그 오른쪽 끝,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점으로 따졌을 때 요 소분할을 만약에 xk-이라고 xk 요렇게 여기서 이제 이제 구간을 이끌어낸다면 여기 있는 값을 채택을 하자는 얘기인 거야. 뭐 물론 이 값을 채택을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값을 채택을 합니다. 저 값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생긴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a 플러스 n분의 b-a k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0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값의 형태가 지금 이제 그 높이를 설정하게 될 거니까 그럼 이게 형태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 자 곱하기 자 밑변의 가로의 길이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요? 이 두 개 빼주는 거니까 얘네들을 빼주는 거니까 길이가 어떻게 된다? b-a k-1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빼주는 거겠죠? x의 k가 x의 k-xk-1은 n분의 b-a k에서 a 플러스 n분의 b-a의 k-1을 빼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n분의 b 그렇지, n분의 b-a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n분의 b-a로 구체적으로 곱해준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fx dx이다. 자 요렇게 이제 자 등분할의 개념으로 이제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이제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자 등분할과 관련된 무한모습 표현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선생님 좀 똑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정의가 되더라.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문제가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그럼 이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 무한 필수예제를 한번 가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일단은 이 개념을 한번 씌워줄게요. n이 1부터 k가 1부터 거기 n이 1로 돼 있네. 그 k를 좀 바꿔주세요.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파이 사인 n분의 이제 그 파이 k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낼 거예요? 자 이거 여기 이 형태의 폼을 보고 지금 이 형태가 지금 이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끌어내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이제 이끌어낼 것인가? 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방법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일단 이 x를 뭘로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 형태 딱 봤을 때 여기서 x는 얘야 이런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x는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나는 x를 이 전체를 x라고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x의 형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태를 지금 봐봤을 때 어떤 형태를 지금 찾아야 되냐면 그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요 xk 스타하고 델타 xk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등분할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얘를 xk로 두고 얘를 델타 xk로 뒀을 때 이 식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즉 이 무한함수를 봤을 때 xk와 델타 xk를 뭘로 설정할 건지에 따라서 이 아래 끝하고 위 끝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 무슨 말이냐? 나는 이 무한함수를 딱 봤을 때 얘를 이 전체를 자 xk로 한번 둬보겠다. 이렇게 두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델타 xk가 어떻게 되죠? 델타 xk는 뭐였어요? 정의상 xk에서 x에 k-1을 빼준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자 n분의 파이의 k에서 n분의 파이의 k-1을 빼준 거니까 얼마가 나와요? 얘가 n분의 파이가 나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델타 xk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이 xk가 f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이 xk가 x가 됐으니까 x 그다음 델타 xk가 dx가 되는 거예요. 이 적분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x로 바뀔 거고요. 얘가 이제 dx로 바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dx 이렇게 이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 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이 아래 끝하고 위 끝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 아래 끝하고 위 끝은 이 델타 xk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지금 델타 xk를 지금 이 전체로 뒀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냐면 아래 끝은 k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나오는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요? k에다가 1을 대입을 해가지고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1을 집어넣어서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n분의 파이죠. 그럼 n분의 파이를 극한으로 보내면 얼마야? 0이잖아. 그래서 이 끝이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 위에 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번에는 n을 집어넣었을 때 k에다가 자 여기는 k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n을 집어넣었을 때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거든요. n분의 주면 어떻게 돼요? 약분돼서 파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지금 이제 n분의 파이 n이 돼서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이게 파이가 돼. 그래서 여기가 파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무한함수의 형태를 보고 정적분 형태를 찾아낸 거야 지금. 이해되죠? 근데 폼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럼 만약에 좀 부가 설명을 위해서 얘를 이제 똑같이 이제 썼는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xk를 뭘로 둘 거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 xk가 x가 될 거니까
이 x 여기서 지금 xk를 뭘로 둘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xk를 이번에는 이 전체를 xk로 두지 말고 이만큼을 xk로 두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얘를 xk로 한번 둬볼게. 자, 그럼 좀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델타 xk가 어떻게 돼요? 델타 xk가 얘에서 n분의 1. 그렇지 n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형태를 보세요. 자, 이게 그럼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파이는 빠져야 돼 지금. 자, 파이는 앞으로 빠지고요. k는 1부터 n까지 m 그 사인 파이 곱하기 자, 지금 n분의 k 곱하기 이제 n분의 1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xk로 얘를 둔 거잖아. 그죠? 얘를 델타 xk로 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식을 한번 써보면 인테그랄 일단 위끝 일단 정하지 말고 형태를 그대로 써주세요. 사인 일단 파이는 앞에 붙어있을 거고 그죠? 사인 여기서 얘만 xk가 x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파이 x. 그렇지 파이 x가 됩니다. 파이 x 곱하기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윗그래프 이제 정해줘야 되겠죠. 네. 그럼 얘가 지금 xk니까 k에 1 집어넣었을 때 극한 n 무한으로 보면 0 n 집어넣으면 1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xk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 식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식이 같은 식이야. 그죠? 우리가 이건 치환을 통해서라도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xk로 둘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xk의 요소로는 반드시 형태가 자 등분할 문제만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자 n분의 k 형태 요 형태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등분할에서는 어쨌든 n으로 나눠준 거에 이제 k번째를 지금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k도 있고 n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xk로 설정할 때는 뭔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등분할 개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2번. 자, 필수예제 2번 문제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먼저 해봅시다. 자,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두 가지 방법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해봤어? 네. 오케이. 몇 가지 너 한번 해봤어요? 두 가지 해봤어? 나올 수 있는 건 근데 세 가지는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아, 네. 그죠? 하나 더. 세 가지 형태가 잘 나온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나왔어. 그럼 첫 번째는 xk를 뭘로 잡았어요? 그 전체로. 전체. 그러니까 3 플러스 n분의 2k. 그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xk를 n분의 오케이 n분의 k. 세 번째는 n분의 2k. 오케이 n분의 2k.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로 잡았을 때는 지금 델타 xk가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어차피 3 날아갈 거니까. 그죠? 그럼 이거 빼주면은 이게 n분의 2가 나오고, 그죠? 여기는 델타 sk가 n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델타 sk가 n분의 2. 그렇죠. 똑같이 n분의 2가 나올 거다. 그죠? 근데 여기서 위 끝과 아래 끝은 좀 다르겠죠, 그죠? 이거로 전체로 잡았으니까 0 집어넣었을 때 이제 무한으로 보내면 얘는 얼마예요? 3부터 어디까지? 5까지 오케이 됐고,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이 전체를 xk로 잡은 거니까 얘가 x가 되니까 얘는 x의 오케이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지금 n분의 1이잖아요. 원래 거기 써져 있는 게 그죠? 그럼 2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을 붙는 거야. 그죠? 여기 dx. 이 형태가 되겠지. 그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게 일단 첫 번째 이제 식의 답을 보고, 두 번째는 한번 써보면은 인테그랄 이번에는 xk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윗끝 아래끝이 어떻게 돼요? 0부터 오케이 2까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2x. 오케이 2x 전체 세제곱. 오케이 거기에 dx 이렇게 돼요. 그쵸? 오 그리고 여기 인테그랄 얘는요 0부터 2까지. 오케이 2까지 되고, 안쪽은 3 플러스 x. 그래서 3 플러스 x의 세제곱 거기에 2분의 1. 오케이 2분의 1 붙고 dx. 맞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문제 밑에 세 문제가 이제 그 기출 유형이거든요. 네, 기출 문제예요. 자, 한번 세 개 한번 터봅시다. 자, 한번 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천천히. 자, 요 형태의 실전 유형에서도 어떻게 풀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풀어볼게요. 맞는가? 네. 자, 봅시다. 2번부터.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지금 이제 인테그랄 k는 1부터 n까지 4n 파이 곱하기 탄젠트 이번에 i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4n분의 i 파이 그 이제 값을 계산하시고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k가 i가 아니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일단은 이제 설정할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요거를 이제 xk로 볼게요. 그래서 xk를 이제 xi로 볼게요. xi는 이제 4n분의 i파이라고 두자. 그다음에는 자 델타 xi는 어떻게 돼요? 그죠? 하나씩 빼주는 거니까 4n분의 파이가 그대로 나오죠, 그죠? 파이, 그죠? 그럼 이게 그냥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자 인테그랄 써주고 탄젠트에다가 이제 x가 되고 그다음에 dx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 부분 대충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x를 설정했으니까 n1 집어넣어주면 i에다가 여기 i네. i. 자 i가 1 집어넣어주면은 무한으로 보내면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n 집어넣으면 4분의 8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0부터 4분의 8까지 탄젠트 x를 이제 계산을 해주자. 그러면은 얘는 적분식이 혹시 기억나요? 탄젠트 x는 이게 ln의 시컨트 x였어,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 이제 0부터 4분의 8까지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집어넣으면 ln 이거 지금 여기 시컨트 집어넣으면 루트 2가 나온 거예요, 루트 2, 그죠?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0 이렇게 나온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n은 루트 2가 나오더라.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형태를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n 세제곱분의 n 플러스 k 제곱. 그렇지. 자,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이것도 그러면 일단 이런 폼이 나오면 그 n분의 k하고 우리가 이제 그 증분, 그죠? 델타 xk 요거를 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자 설정을 할 때 자 일단 한번 시그마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그마 표현 한번 해봤어요. 네. 어떻게 표현했어요? 1부터 n까지. 오케이 n까지 n 세제곱. n 세제곱 분의 n 플러스 k n 플러스 k의 제곱.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되지, 그죠? 리미트 n이 지금 무한으로 간다. 그럼 점점 이제 형태를 잡아보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n 세제곱을 어떻게 해주면 n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면은 이게 형태 폼이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자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 전체적으로 1 플러스 1 플러스 제곱으로 이제 묶어주니까 n분의 k의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이거를 전체로 둬도 되고요. 전체로 얘를 만약 전체로 둔다면 0 집어넣었을 때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n 집어넣었을 때 2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제곱에 이제 dx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죠? 얘는 이제 3분의 1 x 세제곱 자 2, 1 자 집어넣으니까 3분의 8에서 3분의 1 빼준 거니까 3분의 7 이렇게 하면 못한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해주면 되겠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혹시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형태가 탄젠트 역함수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이미 주어져 있는 형태니까 자 요게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이게 지금 시그마 k죠? 그죠? i네 그래도 자 i는 1부터 n까지 자 써놓고 자 n분의 1에 n분의 1 탄젠트 역함수
2n분의 2r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지정분하니까 또 얘를 뭘로 두자? xi로 두자. 2n분의 자 2r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얘는 자 이 델타 xi가 어떻게 돼요? n분의 그렇죠. 이게 n분의 1이 되죠. 그죠? 얘는 인테그랄 써주고 0 집어넣어주면은 i에 0 집어넣어주면은 극한으로 보냈을 때 0 나와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n 집어넣으면 얼마? 1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럼 여기는 탄젠트 역함수 x에 tx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탄젠트 역함수 x 여기까지 나왔죠? 네. 그럼 이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나?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생각을 좀 해보면 생각해보세요. 역함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초월함수이기 때문에 뭔가 방법이 딱히 있나?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역함수 이제 적분하는 것도 이제 알려줄 건데 역함수 적분은요 일단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 역함수니까 탄젠트 함수가 지금 요거였으니까 역함수는 좀 어떻게 생겼어요? 거꾸로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그죠? 0부터 1까지니까 여기 1이면 여기 얼마예요? 이게 4분의 8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이게 범위가 요거 범위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빼주는 그치, 빼주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부분적분법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부분적분법. 자, 그러니까 역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 전체에서 그 이제 원래 탄젠트 x를 적분이고 빼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 방법 말고도 자 부분적분법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좀 줄 테니까. 요거 두 가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근데 ln 코사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ln 코사인? 그건 탄젠트 x. 탄젠트 x를 그죠 적분해주면 이게 ln 시컨트는 나지. 그죠? 무슨 말이지? 네. 근데 이건 지금 탄젠트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해봤어요? 자,
요건 봐봐. 얘는 일단은 얘는 뭐라고 얼마야? 얘는 만약 이렇게 계산하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에서 루트 2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를 탄젠트 x로 접근해 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계산이 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시컨트 세트 이제 x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4분의 파이부터 0까지 집어넣은 거니까 얘가 4분의 파이 빼기 이게 집어넣으면 루트 2잖아. 그죠? 이거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ln이 0이잖아. 네. 그러니까 요게 답이 나와야 돼. 그죠? 그죠? ln은 0이니까. 네. 그럼 부분적 분포를 많이 푼다면 어떻게 해? 부분적 분포로. 부분적 분포 푼다면은 그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탄젠트 역함수 x dx잖아. 그죠? 이거의 미분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인자로 두는 거야. 그럼 이거 혹시 미분 기억나요? 어떻게 되는지? 이 탄젠트 역함수 미분이자. 외워야 돼. 이제 뭐 인력 과정이니까 천천히 1 플러스 x 제곱이에요. 요게 미분 형태야. 그죠? 그러면은 이제 본처 그러니까 x 탄젠트 역함수 x를 지금 0부터 1까지 집어넣어.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를 미분해 주니까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dx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계산 중 얼마예요? 탄젠트 역함수 1 빼기 얘는 ln의 1 플러스 x 제곱의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를 0부터 1까지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럼 집어넣어주면 얼마? 이게 얘는 이제 4분의 파이일 거고 빼기 얘는 2분의 1에 여기 2분의 1에 요거 집어넣어주면 ln이죠? 그죠? 그럼 ln2니까 ln2 요런 게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4분의 파이에다가 근데 ln인데 왜 값이 달라? 다르면 안 되는데 4분의 파이 ln 여기가 ln 여기가 ln 루트이지? 그죠? 그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ln 루트 2 답이 다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이제 사실 이것도 배운 거고 이제 부분적 분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요 과정까지 답을 잘 낸다? 오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암기를 통해서 이제 답을 내는 거.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좀 어쨌든 시간 좀 있으니까 시간 충분하니까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 우리 이제 이상적분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오늘 배우는 이제 대학 과정 중에서 이상적분 파트가 사실 문제로 따지면 제일 어렵다고 보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난이도는 뭐 그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이것도 할만한데 하는데 실제 문제는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문제 유형이 이상적분 문제 유형이고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 두 문제 이상 나와요. 무조건 대학별로. 뭐 안 나오는 학교 없어. 그리고 상위권일수록 굉장히 어렵게 나와 문제가.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알겠죠?